내 치아를 남기는 게 무조건 좋다. 맞아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얘기예요. 네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치과 본부장 이유미입니다. 오늘 저와 같이 촬영을 진행하게 된 저희 대표원장님 신준혁 대표원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치료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원장님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셔요? 네,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진단이죠.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설계도가 가장 중요하듯이 치료를 할 때에도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지 환자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결과까지 마무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전체 임플란트의 최고봉이신 우리 신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전체 임플란트에 대한 진단을 내리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환자분들이 이렇게 치료를 하다 보면은 궁금해하는 몇 가지 공통적인 질문사항들이 있어요, 원장님.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62세 여아분이셨고요. 네. 처음에 오셨을 때 위쪽에는 틀니를 끼고 계셨고 아래쪽에는 몇 군데의 치아가 좀 남아있는 분으로 내원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이분이 처음에 오셨던 게 틀니를 안 끼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머지 아래쪽에 잔존 치아는 최대한 좀 살리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좀 주셨던 환자분이시거든요. 네네. 이분 치료 계획 원장님 어떻게 나왔었죠? 저는 일단 치아를 좀 빼고 틀니를 너무 오랫동안 쓰셔가지고 네네네. 뼈가 많이 죽어 있어요. 네. 그래서 신경관이랑 좀 가깝고 그런 상태라서 앞니 쪽으로 임플란트를 한 4개 정도를 심어서 이제 우리가 오론포라고 하는 부처리예요. 네네. 예, 고정이 되어 있는 그런 전체 임플란트 그거를 제시를 해드렸죠. 원장님, 이분이 결국은 치료에 대해서 최대 나온 거는 위아래 다 치아를 빼자라고 얘기를 좀 주셨는데요. 네. 환자분들이 얘기를 많이 주시는 게 나는 증상이 없는데 치아를 왜 빼야 될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원장님도 그런 질문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예. 네, 왜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환자분들 중에 제일 무서우신 분들이 셀프 진단하시는 분들이요. 예, 자가 진단이 좀 무섭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특히 이제 할 수 있는 오해가 뭐냐면 내 치아를 남기는 게 무조건 좋다. 맞아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예. 근데 사실은 그게 참 듣기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양심적인 의사라고 생각이 보통 들잖아요. 네. 뭐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얘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상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닌 치아는 빨리 빼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네. 환자분들은 싫어하시지만 저는 벌써 임플란트를 20년 이상 해온 사람이고 네네네. 개원이로서 그래서 제 환자를 20년 동안 계속 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환자분들이 저한테 치료를 안 받으셔도 좋고 네네. 그 다음에 저한테 오해를 하시거나 실망을 하셔도 좋은데 그래도 제 양심상 이 치아를 적절한 시기에 빨리 빼줘야 환자분께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자꾸 눈에 보이는 치아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잇몸뼈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치아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잇몸뼈가 이렇게 망해져 버리는, 다 녹아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환자분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게 얼마나 손실인지를 그죠, 모르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는 저 의사의 어떤 그 직업의식 네네네. 이런 거에서 아닐 때는 용기 있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에서도 네네. 물론 저 치아들을 살려서 부분 틀니를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 틀니를 했을 때 뭐 오래 못 쓸 수도 있고 네네네. 결국에는 이제 거는 치아가 부러져서 또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네네네. 경우가 있거든요.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치료를 이중 비용이 드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만약에 그럼 환자가 발치를 안 하고 그대로 뒀을 때는 뭐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정말 네. 비용 때문이나 아니면 틀리달 비용이 없어서 그대로 둔다. 그랬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치과 원장님들 부모님도 저한테 많이 맞아요. 보내세요. 네. 그래서 자식이 치료하기 싫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많이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이 치아 좀 살리면 안 되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네네네.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원장님 또 그래 얘기를 하시니까 또 치과 원장님이고 그래서 뭐 이제 감당하시겠지. 그래서 한번 살려봤어요. 네네네. 그리고 조금 지나서 결국에는 폭탄본이 된 거예요. 그 폭탄본이라는 게 뭐냐면 네네네. 그 주변에 뼈가 다 상해버린 거지. 임플란트가 2달 만이면 치료가 6주, 뭐 2달이면 끝날 치료가 결국에는 그 치료가 1년 반이 걸렸어요.
나중에 그렇게 뼈가 안 좋아서 네. 시간이 지나요. 네. 그럼 거기에 또 뼈 이식을 해야 되거나 이 몸 이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아프고 예후도 안 좋고 네네네. 비용은 비용대로 깨지고 그 뒤에 또 임플란트 새로 해야 될 수도 있고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지? 그죠. 예. 살리는 치아는 목숨 걸고 살려야죠 당연히. 그건 의사의 양심이고 네네네. 빼야 될 치아는 전략적으로 빼야 된다는 거예요. 또 지금 62세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 지금 이거 1, 2년 더 쓰겠다고 하다가 40년을 버린단 말이에요. 네네. 정말 저는 제가 있는 정말 난 케이스 치료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난 케이스가 안 돼서 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기는 우리가 전략적 발치라고 합니다. 저쪽 위치에 임플란트가 들어갔을 때 네네네. 오히려 그 결과가 좋고 오래 쓸 수 있는 네네네.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께 듣기 좋은 얘기를 하려면 저 치아 살리고 그 치아 말고 또 나머지 쪽에 뼈 이식을 해가지고 임플란트를 하고 이러면 저도 신뢰도 받고 그죠. 비용도 많이 받고 그리고 좋은 얘기 듣겠죠. 그런데 네네네. 한번 저의 경험상 보통 한 2, 3년 정도 지나면 또 부러져가지고 또 임플란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네네네. 제 양심상 오히려 저런 경우는 이를 빼고 이제 그 전체 임플란트를 하는 게 맞다. 이제 그게 제 어떤 오래된 경험상 나온 저희 철학이죠. 이게 치과 의사는 저의 관점만 보면 안 돼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 병원에는 이제 치주과 원장님도 계시고 보철과 원장님도 계시고 보존과 원장님도 네네네. 이렇게 치과 안에 여러 가지 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 치아를 살리는 원장님이 이제 두 파트가 있는데 이제 치아 자체를 살리는 신경 치료를 해서라도 살리거나 네네네. 그런 쪽에 이제 과를 보존과라고 하는데 네네네. 그런 전문의쌤이 두 분이나 계시고 그다음에 치주과 원장님은 또 뭐냐 잇몸으로 치아 자체를 잇몸 치료를 해서 살리는 원장님이에요. 이게 저는 이를 빼고 임플란트를 심는 쪽이고 네네네. 이 원장님들은 치아를 살리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저와의 반대 입장인 그 원장님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치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의논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항상 살아있는 네네네. 그런 진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항상 검증을 하고 있고 네, 오늘 원장님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 해주신 걸 바탕으로 해서 많은 분들에게 그리고 특히나 전체 임플란트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 마지막 한마디 해주실 거 네. 있으셔요? 오늘 저희 예쁜 우리 본부장님과 뭐 이렇게 촬영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정말 예쁘시죠? 부끄러워졌습니다. 네. 그래서 치료에서 원장님이 제일 많이 해주시는 게 뭐 좋은 진단 그리고 환자와의 소통이 참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유튜브로 관련돼서 환자분들과 많은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는데 중요한 게 소통인 것 같아요. 혹시라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디지털 아트치과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